왜 이런 거를 갑자기 올렸을까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공시나 이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성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일이 한번 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날 올리겠네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 9일이었으니까 오늘자로 기후 공시를 할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거가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EU에서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기후 공시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기후변화, 기후 공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취임 일성으로 계속 기후 공시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비쳤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트위터에 이 사람이 직접 동영상을 찍은 걸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트위터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임팩트원의 그 기사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것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 미국에 보면은요. 팻프리 밀크가 있고 2% 밀크가 있고 홀 밀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방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프리는 지방이 아예 없는 거고 2%는 지방이 2%만 들어있는 로우팻 밀크잖아요. 그렇듯이 이 팻프리 밀크 무지방 우유의 함유량 표시를 보면 소비자들이 지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펀드, ESG 펀드라고 이런 이름이 들어있는 거에서 이게 과연 진짜로 지속가능한지 친환경인지 ESG인지에 대한 것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소위 말하는 ESG 펀드라고 클레임을 내건 그런 펀드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를 갑자기 올렸을까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공시나 이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성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SEC가 법안을 내기 전에 작년부터 이제 계속 미국 기업들한테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설문, 우리로 치면 공청회 같은 걸 다 했어요. FTA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지난해 9월에 수십 개 기업들한테 레터를 보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그걸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미국에서 중부에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도 한 달 동안 문 닫았었잖아요. 한파가 와가지고 그때 정전이 되면서 전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당장 한파의 영향 때문에 페이스북 전체가 막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언더아머죠. 의류업체.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라든지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서 보험 비용이 작년에 26% 늘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이 늘면서 스위스리 같은 그런 재보험사들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찰스 슈왑 투자 기업인 찰스 슈왑 거기 CFO도 찰스 슈왑이 운영하는 상품은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투자자들 아까 ESG 펀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공하는 펀드 금융 상품을 관리하는 제3자에 의해서 잘못 표시될 경우 회사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유럽이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의 자기들이 대출이나 채권, 펀드 이런 데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도 다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자산 포트폴리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그린워싱 이슈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저희가 기사를 쓴 건데 민주당의 상원의원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서한까지 보내서 얘가 왜 빨리 기후변화 공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느냐 빨리 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통과가 더뎌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스콥3의 온실가스 배출 여부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이고요. 또 다른 걸로는 기업의 중요성, 중대성이라고 하죠. 머티리얼리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스콥3 같은 경우는 스콥 1, 2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기업이 사오는 그런 전력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건 다 동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스콥 3 공급망 협력업체들의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다 공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통일된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조금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사실은 공개 자체를 되게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보다도 오히려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공개 자체를 너무나 꺼리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후 공시,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량이나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 가공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공시가 전부 다 일반화되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기사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